I feel nauseous, believe me. Never had a lot of shit come easy. Had to work hard, struggle just to be me. Had to rise up just so they could see me. Did what I had to do just to feed me. And what was left over I put towards my dreaming. But the only thing in life that has meaning are the things you gotta work for, believe me. Take into your hands a plan. Your own hands can land your own brand. And damn, I feel like no one takes accountability. They want the credibility, convincingly unwilling to put in the hours it takes to get some power. Don't be f***ing sour. Take a cold shower. Scream until you're louder. Work until you're prouder. 안녕하세요, 범카TV 시청자 여러분, 범철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 기아의 더 뉴 셀토스입니다. 자, 일단 뭐 더 뉴라는 표현은 현대 기아차 그룹에서 이 페이스리프트 된 모델에 이렇게 붙는 그런 단어인데, 이 셀토스가 처음 출시되자마자 엄청나게 인기가 많았어요. 조선의 이보크다, 대한민국의 이보크다, 이렇게 불릴 정도로 디자인적으로 너무나 이쁘게 나왔어요. 물론 뭐 이보크를 담긴 했지만 정말로 디자인빨, 말 그대로 디자인이 너무 예뻐서 나도 모르게 구매를 한다는 그 셀토스가 뭐 디자인도 살짝 변하고 파워트레인도 이번에 살짝 변하게 됐는데,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뭐 디자인부터 살펴볼게요. 전면부에서 변화된 포인트는 두 군데예요. 일단 뭐 라이트 쪽이 살짝 변했고 범퍼 쪽이 살짝 변했어요. 뭐 얼핏 봐서는 도대체 뭐가 변한 거야 싶을 정도의 변화인데, 일단 라이트를 보시면 기존의 셀토스와 달리 이 가운데 이렇게 라인이 들어갔어요. 이 라이트 중앙을 쭉 가로지르는 이런 일자선이 들어가서 뭔가 좀 더 날카로워졌다고 해야 되나? 좀 그런 느낌들을 많이 주고, 일단 범퍼 쪽의 모양도 바뀌었어요. 기존의 뭐 셀토스도 상당히 스포티한 그런 느낌이 많이 있었는데, 그거를 조금 더 다듬어서 조금 더 스포티해졌다고 해야 하나? 측면에는 크게 변화는 없어요. 이 차량이 현재 18인치 휠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뭐 휠 디자인도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고, 차량 크기가 살짝 커졌어요. 한 16mm 이 정도 커졌다고 하는데, 실질적인 뭐 차량의 크기 변화는 없어요. 뭐 휠 베이스나 이런 거는 그대로인 상태에서 이 외관 뭐 범퍼라든가 이런 크기가 살짝 변해서 16mm 정도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후면부 보면 후면부는 정말로 많이 바뀌었어요. 이 후면부만큼은 좀 호불호가 갈릴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 기존의 그 후면부가 좀 더 마음에 들거든요. 이게 뭔가 좀 세련돼지고 정돈된 느낌이긴 해요. 일자로 이렇게 쫙 이어지고 이런 느낌인데, 실제로 보면 차가 살짝 껑충 뛰어 보인다? 좀 위로 좀 더 엉덩이가 힙업된 느낌이고, 그리고 좀 좁아 보여요. 기존의 셀토스랑 이 변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좀 좁아 보이는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기존의 셀토스가 조금 더 낫지 않나? 이건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실내로 넘어오시면 실내 분위기도 살짝 바뀌었네요. 특히나 이 앞쪽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은데, 일단 뭐 스티어링 휠을 보시면 스티어링 휠은 요즘 뭐 기아 자동차에서 많이 적용되어 있는 그런 이 가죽의 스티어링 휠이 적용되어 있는데, 일단 뭐 이렇게 잡았을 때 뭐 느낌도 괜찮고 조향 감각도 괜찮아요. 뭐 현대 기아차 그룹이 예전에 비해서 이 조향 감각 자체가 되게 많이 개선됐거든요. 그래서 이 점은 되게 칭찬해 주고 싶고, 이 계기판과 디스플레이 화면이 이렇게 일자로 쭉 연결된, 요즘 기아 자동차에서 많이 좀 사용하고 있는 방식이죠. 이런 뭐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고, 계기판 시인성은 뭐 괜찮네요. 이 화면 자체는 상당히 단순하나 일단 굉장히 크게 이렇게 속도가 빵 나오고, 옆에는 RPM 게이지가 빵 나오고, 이게 뭐 화려하지는 않으나 그래도 뭐 시인성적인 부분에서 괜찮다. 그리고 우측으로 넘어가시면 이게 지금 10.25인치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는데, 옆으로 되게 와이드해요. 일단 만져봤을 때 뭐 조작감도 괜찮고 반응도 상당히 빨라요. 그래서 뭐 사용하기가 상당히 괜찮고, 그리고 일단은 뭐 우리나라 차들이 이 내비게이션만큼은 좋잖아요. 좋아서 이 순정 내비게이션을 사용해도 충분하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시면 이 공조장치 버튼들이 좀 물리 버튼으로 많이 구성되어 있는 점, 요 점이 되게 마음에 들어요. 저는 이렇게 운전하면서 이렇게 직관적으로 사용하기에는 물리 버튼이 훨씬 좋다고 이렇게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좋은데, 제가 이전에 셀토스를 리뷰했을 때는 완전 낮은 등급에 옵션이 거의 없다시피 한 그런 차량을 탔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되게 많이 좀 허전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더 뉴를 할 때도 그거랑 아예 똑같은
똑같은 등급의 옵션이 없는 차량으로 선택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자 했는데, 시승차량 여건상 지금 그 차를 구하지 못해서 요렇게 좀 옵션이 들어가 있고 등급도 한 등급 높죠. 그런 차를 가져왔는데 이게 훨씬 낫네. 정말로 이게 훨씬 낫다. 지금 이 프레스티지 등급까지는 이 기어 보행 타입이 적용이 돼 있어요. 이 윗등급부터는 다이얼 방식의 기어가 적용이 돼 있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그립감이 괜찮은 이렇게 기어 보행이 적용이 돼 있고, 그리고 만족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이 차가 막 등급이 그렇게 높은 차량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로 좋아하는 이 통풍 시트, 이 통풍 시트가 적용이 돼 있어서 요 점은 상당히 마음에 드네요. 그리고 컵홀더가 세로로 되어 있는데, 이 컵홀더 안쪽에 이 컵을 좀 잡아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추가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살짝 아쉽고, 이 센터 콘솔 같은 경우는 의외로 깊어요. 의외로 깊고 좀 공간이 있기 때문에 뭐 잡다한 짐들 때려놓기 딱 좋죠. 자, 그리고 시트는 전동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 정도 급들, 이 소형 SUV 급들에서 비교를 해보자면 뭐 노멀해요. 한 중간 정도? 이렇게 막 엄청나게 편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막 불편해가지고 막 그런 느낌도 없는. 뒤로 넘어가시면 제 키 179 기준으로 앞좌석을 딱 세팅했을 때, 앉았을 때 무릎 공간이 한 주먹 한 개 정도 들어가요. 주먹 한 개 정도 들어가는, 그래도 한 노멀한 그런 공간이 나오고, 헤드룸 같은 경우도 좀 넉넉하게 나오고, 옵션이라고 할 거는 딱히 없어요. 현재 이 차량에는 이 송풍구만. 트렁크는 지금 전동 트렁크가 아니에요. 이거보다 또 한 등급을 올려야 전동 트렁크가 들어가고, 지금 프레스티지 등급에는 일단은 수동 트렁크, 열었을 때 공간은 한 500리터, 한 498리터 정도로 꽤나 넓은 공간을 갖고 있어요. 이 차체 대비. 그래서 넓은 공간을 갖고 있어서 요 점이 마음에 들고, 그리고 2열이 폴딩이 되죠. 2열이 폴딩을 했을 때는 거의 1400리터 정도의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도 전체적인 공간 되게 잘 빠졌다. 자, 이제 주행으로 넘어가 볼 텐데, 일단은 제가 시트 포지션을 가장 낮게 해서 이렇게 앉았는데, 이게 SUV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좀 이게 높아요. 좀 높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고, 그리고 앞쪽 요 대시보드 요쪽이 되게 낮아요. 되게 낮기 때문에 의외로 이 전면 시야라고 하죠. 이 시야 각이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요 점이 되게 마음에 들고,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도 되게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뭐 시야적인 부분, 뭐 백밀러를 본다거나 이런 시야적인 답답한 부분이 전혀 없다는 점, 여기가 마음에 들고, 그리고 이 차량의 파워트레인을 볼 텐데, 이 파워트레인에서 변화가 조금 있어요. 이번에 더 뉴 셀토스 같은 경우는 뭐 1.6 가솔린 터보 모델, 그리고 2.0 가솔린 모델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변속기가 바뀌었어요. 변속기가 기존에는 7단의 DCT 듀얼 클러치가 들어갔죠. 기존의 셀토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 DCT 꿀렁임을 많이 잡긴 잡았어요. 하지만 이 DCT 특성은 어쩔 수가 없죠. 이 변속이 될 때마다 변속 충격이 올라오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이 좀 되게 아쉬웠어요. 이게 만약에 정말로 스포티하게 달리는 차다 했을 때는 변속 반응이 가장 빠른 DCT 적용이 칭찬할 점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근데 또 셀토스가 또 그런 차는 아니잖아요. 보통 데일리로 타고 다니고 요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아쉬웠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페이스리프트된 더 뉴 셀토스에는 다행히도 8단 자동 변속기가 적용이 됐다는 점. 이렇게 막히는 시내를 통과해서 지금 경기도 남양주 쪽으로 이렇게 나왔거든요. 제가 지금 양평 쪽으로 가고 있는데, 확실히 이렇게 막혔다가 뚫렸다가 차가 가다 서다 이런 부분에서 DCT보다는 이 자동 변속기의 느낌이 훨씬 깔끔하고 좋다. 자, 이번엔 뭐 승차감이나 주행 소음적인 측면을 보시면, 승차감은 기존에 제가 시승해봤던 셀토스 같은 경우는 16인치 휠 타이어가 껴져 있던 걸로 지금 알고 있어요. 이 차량에는 18인치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그 인치수가 아무래도 커지면 이 승차감에도 좀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차이는 느껴질 정도의 그런 차이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승차감은 비슷하고, 아무래도 4륜 구동 모델 있잖아요. 이 셀토스는 4륜을 선택할 수 있어요. 4륜 구동 모델 같은 경우에 뒷바퀴 서스펜션이 아무래도 다양한 각도로 움직일 수 있는 멀티링크가 적용이 돼 있어서 좀 더 괜찮지 않을까 싶은 그런 좀 느낌이 강한데, 아직 제가 안 타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그리고 뭐 이 소음 같은 부분은 바닥 소음 좀 올라와요.
그리고 주행 소음도 좀 들어오고, 이 소형 SUV 요 급의 차들을 다 타봤을 때 그래도 전반적인 느낌이 거의 다 비슷해요. 소음 수준이. 이 주행 성능을 살짝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이 와인딩 코스로 가고 있는데, 지금까지 오면서 이렇게 느껴진 거를 말씀드리자면, 일단 제가 고속 주행을 해봤어요. 살짝 차를 쏴봤는데, 일단 이 100km가 넘어가게 되면 이 뭔가 차량이 좀 불안함 이런 것들이 좀 생겨서, 아무래도 이 뭐 하체나 이런 부분들은 좀 많이 변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전에 셀토스 리뷰할 때도 무엇보다 이 주행 성능적인 부분에서 살짝의 좀 아쉬움이 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한 가지 굉장히 마음에 드는 건, 일단 변속기가 이 8단 자동 변속기로 변한 점. 그래서 이 뭐 저속이나 아니면 뭐 고속이나 아니면 이 가다서다 정체 구간 이런 데서 이 꿀렁임 없이 나간다는 점,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정말로 이 모범적인 페이스리프트 아닌가. 현재 외기 온도는 14도로 뭐 이렇게 주행하기 딱 좋은 날씨 같고, 그리고 이 주행 모드가 세 가지가 있어요. 에코, 노멀, 스포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주행 모드는 스포츠 모드로 놓고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스포츠 모드로 변경하니까 이 스티어링 반응이 조금 더 단단해졌고, 그리고 악셀 반응이 좀 민첩해졌어요. 이 차량의 출력이 한 198마력 정도 돼요. 이 토크 같은 경우는 기존과 변함없이 27 토크를 유지하고 있고, 그러니까 출력적인 부분이 한 20마력 정도 이렇게 올라간 점이 좀 고무적이네요. 자, 여기서 브레이킹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아우! 자, 제가 이전에 셀토스 리뷰할 때 여기서 제동하는 부분에서 제일 불만이 많았거든요. 너무 안정적이지 않다. 뒤틀림, 털림, 꼬꾸러짐 이런 현상들이 다 발생해서 차라리 좀 4륜 멀티링크의 4륜 모델이면 좀 안정적이지 않을까라고 리뷰를 했었는데, 이 더 뉴 셀토스도 마찬가지네요. 이 브레이크 느낌이 너무 안 좋아요. 정말 뒤틀림, 털림, 꼬꾸러짐, 이 3종 세트라고 하죠. 이 불안함을 가져다 주는 이 3종 세트가 다 작용하기 때문에, 이 차의 뭐 바디, 그러니까 하체 부분이나 이런 데 변화는 전혀 없는 듯한. 자, 그리고 8단 자동 변속기가 적용된 점이 주행에서 되게 만족스러웠는데, 일단은 이런 스포티한 주행에서만큼은 DCT가 좀 위에 있죠. 아무래도 이 변속 반응이 굉장히 재빠르다 보니까. 이 8단 변속기 같은 경우는 이 변속의 부드러움 측면에서는 되게 좋으나, 이렇게 만약에 가속 감속이 반복되는 그런 시점에서 이 변속기가 막 엄청나게 똑똑하진 않아요. 그래서 살짝 어리버리타는 경향이 조금은 보여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어차피 이 셀토스 가지고 막 달리고 하기보다는 일상적인 영역에서 많이 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변속적인 부분도 상당히 마음에 든다. 브레이크는 이렇게 풀 브레이킹이 아닌데도 차량이 이렇게 꼬꾸러지는 현상. 또 빗방울이 또 살짝 떨어지는데, 제가 리뷰하는 날은 항상 이렇게 눈 오고 비 오고 이런 날이 왜 이렇게 많을까요? 진짜 비구름을 몰고 다니는 건지. 자, 이렇게 코너를 돌아다가는 느낌은, 일단 이 차량은 제가 저번에 탔던 이 이전 세대 셀토스에 비해서 큰 휠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죠. 그 차량은 16인치인데 아무래도 이 코너에서 느낌은 이 18인치가 적용된 이 더 뉴 셀토스가 조금 더 좋은 것 같고, 그렇다고 이렇게 맹신하면 안 돼요. 이 전반적인 이 주행 성능 자체가 셀토스가 이렇게 훌륭한 편이 아니기 때문에 살짝 이 불안감을 좀 가져다 둡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급제동. 아우씨. 자, 이제 셀토스 제동력만큼은 정말 동급의 이 소형 SUV들과 비교해 봤을 때 좀 안정적이지 못하다. 물론 얘보다 뒤에 있는 차도 있어요. 뭐 굳이 언급은 안 하겠지만 얘보다 떨어지는 차량이 있긴 한데, 그래도 거의 다 이 셀토스보단 낫다. 자, 코너에서 차가 막 안정적으로 이렇게 하체를 지탱하면서 돌아나가는 느낌, 이 부분도 살짝은 부족해요. 자, 이 더 뉴 셀토스 이 주행 성능
적인 부분에서는 이 미션이 바뀐 부분, 저 변속기가 DCT에서 이 자동 변속기로 변속된 부분 말고는 거의 뭐 달라진 부분이 없네요. 자, 총평으로 넘어갈게요. 새롭게 바뀐 기아의 더 뉴 셀토스 1.6 가솔린 터보 모델, 전륜구동 모델이죠. 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 차를 간략하게 평가하자면 정말로 모범적인 페이스리프트가 아닐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뭐 외관적인 부분, 워낙 셀토스 자체가 외관이 상당히 이쁘게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크게 변화시키지 않고 조금 디테일적인 부분만 다듬어서 뭔가 조금 더 이쁜 외관으로 이렇게 변화를 이뤘고, 실내도 마찬가지예요. 실내에 막 어마어마하게 큰 변화가 없지만 요 앞쪽 뭐 계기판이나 요 디스플레이 화면 요쪽 부분부터 해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좀 더 이쁜 방향으로 좀 많이 바뀌었어요. 뭐 그리고 옵션적인 부분을 보시면 현대기아 자동차 이 그룹이 옵션적인 부분을 되게 잘하잖아요. 그래서 뭐 최신의 옵션들, 뭐 통풍 시트, 반자율 주행 이런 거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고, 동급 최초로 또 이 어라운드 뷰, 서라운드 뷰라고도 하죠. 그게 또 적용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운전에 익숙하지 않은 뭐 사회 초년생 분들이나 아니면 여성분들한테는 엄청나게 좋은, 그리고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이 파워트레인의 변화예요. 기존의 7단 건식 DCT가 아닌 8단 자동 변속기로 변환된 부분, 이 부분이 저는 제일 마음에 들거든요. 일상 주행에서 이 아무래도 건식 DCT 같은 경우는 이 변속을 할 때마다 이 꿀렁거림이 있는데, 이 8단 자동 변속기로 변한 점, 이 너무나 부드러운 주행을 할 수 있다는 점, 이 점이 되게 마음에 들어요. 자, 이제 단점이 나갈 텐데, 뭐 장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기존의 셀토스 제가 리뷰했을 때 이 주행적인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차량도 마찬가지예요. 일상적으로 뭐 쭉 달려나가는 느낌은 이 자동 변속기로 변했기 때문에 더 좋아요. 더 좋은데, 만약에 급격한 조향이 됐든, 특히나 이 비상 상황에서 이 급브레이크, 급제동을 했을 때 차량이 되게 불안하거든요. 거동이 불안한 그런 느낌이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뭐 하체나 이런 부분에 전혀 변화가 없다는 그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개인적으로 되게 많이 아쉽고, 그리고 이 차량은 정말로 옵션이 많이 들어가요. 선택할 수 있는 옵션 가짓수도 많고, 우리들이 흔히 원하는 그런 옵션들이 다 들어갔어요. 대신 나한테 마음에 드는 옵션이라고 옵션을 다 때려 넣다 보면 차 가격이 또 어마무시하게, 이 소형 SUV인데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하게 차값이 올라갈 수 있다는 점, 요 점 좀 많이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항상 많이 눌러주세요. 다음에 더 재밌고 좋은 차량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